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 오르면 이제 진짜 가나 싶고요. 조금만 밀리면 또 시작인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시원하게 위로 뚫어주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만 답답해도 댓글 분위기부터 확 바뀝니다. 삼성전자 왜 이러냐? 좋은 뉴스는 많은데 왜 못 가냐? AI 반도체라면서 왜 이렇게 무겁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은 차분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종목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는 오만전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때 분위기 기억하시죠?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반도체 대장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느냐? D램 회복은 언제 오느냐? HBM은 뒤처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5만원대에서 지금 30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5만원대에서 30만원대면 몇 퍼센트 오른 정도가 아니라 몇 배가 움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시원하게 안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은 삼성전자에 꽤 큰 기대를 붙여왔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 다음부터 시장이 더 까다롭게 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회복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AI 반도체가 좋다, HBM 수요가 강하다, D램 가격이 살아난다,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숫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AI 랠리가 계속 가려면 금리 부담을 버틸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줄 만큼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까? HBM4E, D램, 서버 메모리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보실 때 왜 당장 더 안 가냐만 보시면 안 됩니다. 높은 가격에 진입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실망하거나 반대로 좋은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할 구간이 아닙니다. 좋은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AI 랠리의 진짜 변수는 HBM 뉴스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글 AI 칩도 중요하고 테슬라 AI6도 중요하고 HBM4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뉴스들이 실제로 주가를 더 밀어 올리려면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야 하고 기관이 따라와야 하고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거나 다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 그 돈의 흐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좋은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와 수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왜 금리가 중요한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금리는 그냥 경제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고요. 기업이 투자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보는 기준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시장에는 돈이 더 쉽게 풀립니다. 기업도 투자하기 쉬워지고요. 투자자들도 성장주를 더 좋게 봅니다. 특히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처럼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산업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은 당장 지금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벌 돈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좋은 산업인 건 알겠는데 이 높은 금리에서도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런데 그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돌아옵니까?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 사줄 만큼 매력적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AI 랠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HBM4E가 있고요. D램 가격 회복 기대가 있습니다. 서버 메모리 수요도 있고 낸드와 SSD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2나노, 테슬라 AI 칩스, 구글 AI 칩, AI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뉴스가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려면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따라오지 않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주가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시장의 돈줄을 흔들고 그 돈줄이 삼성전자 수급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좋은 뉴스는 많은데 왜 주가는 답답하냐? 이 말이죠. 사실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HBM 수요도 여전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HBM4E로 다시 시험대에 올라섰고 D램 체급도 여전히 큽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이상 좋은 뉴스가 있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뉴스가 실제 돈으로 이어지나? 외국인이 계속 사나? 실적 전망이 올라가나? 금리 부담을 이겨낼 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강한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보다 수급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는 기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수급은 주가를 움직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수급이 안 붙으면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가 조용해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거래대금이 붙고 반도체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따라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려면 HBM4E도 봐야 하고요. D램 가격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도 봐야 하죠. 여기에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주, 외국인 수급,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게 많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AI 반도체 랠리는 한 종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삼성전자에 붙는지, SK하이닉스로 먼저 가는지, HBM 장비주로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금리 부담 때문에 잠시 빠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찍어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랠리가 금리에 흔들릴 때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SK하이닉스 HBM으로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길목으로 돈을 움직이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와 수급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이런 큰 그림이 더 필요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금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AI 랠리에서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서버 몇 대 사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GPU가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SSD와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도 필요하고 송전망과 발전 설비까지 연결됩니다. 빅테크들은 이 모든 것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걸 좋게 봤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에도 좋고 HBM에도 좋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좋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시장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수익화는 충분한가? AI 서비스가 이 투자를 감당할 만큼 돈을 벌어주고 있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나? 빅테크들이 계속 서버와 반도체를 사줄 수 있나? 이 질문이 나오면 AI 반도체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도 금리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수혜를 받으려면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에 돈을 써야 합니다. 엔비디아 GPU 수요가 강해야 하고요. 그 옆에 붙는 HBM 수요가 강해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SSD 수요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이 모든 투자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봅니다. 좋은 뉴스보다 금리를 먼저 보는 날도 생깁니다. 그리고 금리가 흔들리면 외국인 수급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금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리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HBM4E, D램, 서버 메모리의 구조적인 필요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시장의 눈높이를 바꾸는 건 맞습니다. 금리가 부담될수록 시장은 더 까다롭게 봅니다.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적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필요합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요. 실제 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볼 게 아니라 금리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따라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온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더 큰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돈은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는 확신, D램 가격 회복, HBM4E 고객사 검증, 외국인 수급, 금리 부담 완화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다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에서 들어오신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온 뒤 바로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더 답답하죠. 그런데 이럴수록 하루 가격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내가 높은 가격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좋은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기대하고 조금만 밀리면 바로 실망하고 그 감정에 따라 비중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에서도 매매가 계속 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단기 반등으로 보는지, 중기 AI 메모리 사이클로 보는지, 장기 반도체 대장주 회복으로 보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수급과 실적을 봐야 합니다. HBM4E가 실제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D램 가격이 버티는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그림이 어떤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금리가 위험자산 수급을 흔들지는 않는지 이걸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버티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좋게 보면 강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무조건 따라가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금리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와 반도체주가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금리와 환율에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따라붙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미 크게 올라온 뒤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주군들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SK하이닉스와의 비교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움직였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도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그걸 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저렇게 못 가냐? HBM에서 늦은 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시장 돈이 계속 SK하이닉스로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금리와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잘 나간 이유는 HBM 수요가 선명했고 그 기대에 외국인 수급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를 움직인 건 좋은 뉴스와 수급이 같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D램 체급이 있고요. HBM4E가 있고 서버 메모리와 SSD도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로 이어지려면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하고 기관도 따라와야 하고 거래대금도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SK하이닉스와 비교만 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삼성전자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반겨 포인트도 결국 금리와 수급 안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D램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체급이 큽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버용 D램도 필요합니다. D램 가격이 버티고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나면 삼성전자 실적 체력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4E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E에서 고객사 검증과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과 발열, 장기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AI 서버는 오래 돌아가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NAND와 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데이터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HBM만 보는 시장에서는 덜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면 SSD와 NAND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입니다. AI 칩 시장은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로직, 메모리, 패키징, 전력 효율이 같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조합을 실제 고객사 가치로 보여줄 수 있다면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금리가 수급을 막아버리면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좋은 뉴스보다 수급입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흔드는 변수는 금리입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올라온 흐름, AI 랠리, 금리, 미국 반도체주, HBM4E, D램 가격,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랠리가 금리에 흔들릴 때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돈이 돌아올지, SK하이닉스 HBM으로 붙을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지 이 길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금리 부담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렸는데 그 뒤에 다시 HBM 장비주로 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사이 후공정과 패키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랠리가 금리에 흔들려도 돈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HBM 장비주로 돈이 붙을 수도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다시 메모리 수요를 믿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뉴스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금리 부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금리와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AI 랠리, 금리, 미국 반도체주, HBM 포위, D램 가격,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상승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일수록 시장은 더 까다롭게 봅니다. 좋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반도체가 좋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야 하고 기관이 따라와야 하고 거래대금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부담되면 AI 랠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AI 메모리 수요가 숫자로 확인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으면 삼성전자도 다음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이 나오려면 좋은 뉴스와 수급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금리, 수급, D램, HBM, 포위, 외국인 흐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보는 구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